그러네. 맞네. 그래. 매우 모순적이네. 누가 지배하는데 자유롭대. 맞아. 그거 대한민국 영화가 요즘 최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영화 지금 뭐 최고의 르네상스 중에 하나잖아요. 바로 그 우리의 무슨 감독?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영화 감독 중에 지금 섭외 1순위가 봉이거든요. 지금 엄청난 헐리우드 배우들이 봉 감독이랑 영화 하려고 막 줄 다 서 있어요. 정말로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봉 감독이 요즘에 봉 감독이 거기 그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장 된 거 알아요? 네. 심사위원도 아니고요. 위원장. 왜냐면 3대 영화제가 뭐예요? 전 세계 3대 영화제가. 바로 칸, 베를린, 그 다음에 베니스. 어느 나라예요? 칸은 프랑스, 얘는 독일, 요거는 이탈리아.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네, 이거 미국.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가 왜 만들어졌게요? 정치적으로 왜 만들어요? 정치적으로 왜 만들어졌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럽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제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헐리우드 영화들이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이 나라 영화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들이 영화를 그나마 좀 명맥을 유지하려고 헐리우드 영화에 대응하려고 만든 게 바로 칸, 베를린, 베니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연합해서 헐리우드랑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뭐 막 의리의리 보이지만 사실은 패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사실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패자부활전을. 예. 근데 여기에서 이 아카데미가 혹은 헐리우드가 참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 놀라울 텐데 헐리우드가 있잖아요. 가장 신경 쓰는 영화 시장이 어딘지 알아요? 헐리우드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항상 감시하는 영화 시장. 그게 어딘지 알아요?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진짜예요. 정치적으로 한국 영화 시장이 헐리우드에게는 가장 예민한 곳이에요. 이유가 뭐게요? 언제 뒤질지 몰라서. 네? 언제 막 뒤바뀔지 몰라서. 언제 왜 한국 시장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영화가 2020년대 최고의 르네상스죠. 근데 사실은 원래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언제였다? 바로 1960년대예요. 이때 있잖아요. 한국 전 세계 1960년대 한국 영화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나왔던 감독 중에 김기영 이런 감독은요 전 세계적인 감독이에요. 정말이에요. 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감독이에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영화 교과서에 나오는 거장들이에요. 그게 1960년대 우리나라 영화 감독들이고. 그래서 요새 그 교주 아니죠? 예? 그 교주랑 다른 사람이죠? 아니고 이만희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때 있었던 감독 중에. 그래서 김기영 이런 감독도 있고 이만희 그러니까 이런 감독의 영화를 즐겨 보던 사람이 봉이에요. 봉이 이 사람들의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들이 전 세계 최고의 영화들을 만들었거든요. 전 세계 최고의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한국 시장 영화 점유율이 이때 1960년대 한국 영화가 1년에 200편씩 만들어져요. 요즘도 한국 영화 제작 편수가 100편이 안 넘거든요. 근데 1년에 200편씩 한국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때 한국 영화 점유율이 60% 정도, 60%. 헐리우드가 40%고요. 여러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헐리우드 영화 그거 국장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이 세 나라 다 90%가 넘어요. 여기 자기 나라 영화 10%밖에 안 못 틀어요. 프랑스만 20% 틀고요. 이 나라는 10%, 프랑스만 20% 정도 되고 베를린이 한 5%, 이탈리아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 유럽이라고 하면 문화적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나라인데 자기 영화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헐리우드 영화로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는 헤헤 전 세계를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헐리우드 영화가 절대로 뚫지 못한 게 사실은 한국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이 60%까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누가 들어서요? 바로 우리의 팍과 제너럴 존. 무슨 말 알겠어요? 팍 앤 존. 이 사람들은 이런 감독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 다양성이 이 뭐냐면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술 감독들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게 뭐가 됐건 자기 예술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선 어떤 거라도 가져다 쓰고 싶죠. 그런데 이 팍과 천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막 끌려가가지고 저기 중앙정보부에서 막 고문받고 막 그랬어요. 정말로요. 저기 안기부 지금 국정원. 박정희 때는 중앙정보부. 전두환 때는 안기부, 안전기획부. 지금은 국정원. 국가정보원. 그게 이게 중앙정보부 이런 데서 이 사람들 끌고 가서 막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만희 감독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요. 진짜 재밌는 영화 하나가 있거든요. 그 6.25 때 여군들이 북한에 납치됐다가 그 여군들이 탈출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군들이 탈출하는데 그때 그 여군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 때문에 여군들의 탈출을 도와준 북한군 장교가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북한군 장교가 되게 잘생기고 멋있게 나와요. 그럼 좀 생각해봐요. 자, 남한에도 개쓰레기 있죠? 그럼 북한에도 멋있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최근 나왔던 드라마 중에 사랑의 불시착. 거기 현빈이 북한군 장교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현빈은 어떤 사람인데 완전 누가 봐도 멋진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현빈이 그 북한군 장교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영화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안기부에 끌려가지고 고문당한 거예요. 왜? 너 이 새끼 북한에 사주받고 이 영화 만든 거지. 뭐 이래가지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이 이 시기에 나왔으면 손예진까지 끌려가서 고문당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럴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감독들이 정부가 하도 핍박을 하니까 무슨 영화만 만들겠어요? 바로 에로 영화만 만드는 거예요. 벗는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쌀데기 없는 영화. 전두환 그 3DS 정책. 예. 그래서 이때 한국 영화 점유율이 어떻게 된다? 10%, 2% 사람들이 안 봐요. 그리고 맨날 쓰잘데기 없이 벗는 영화만 만드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내용의 개연성 없이. 그래서 98%가 헐리우드 영화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90년대 초반까지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60년대에 날렸던 우리나라의 영화 기술자들 있죠. 이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미국은 너무 멀고. 미국은 너무 멀고. 멀어. 너무 멀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생각해봐요. 이게 정권이 이상하게 들어서서 영화가 몰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술자들의 실력은 여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술자들이 한국에서는 잡을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 바로 홍콩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8, 90년대 홍콩 영화가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8, 90년대 홍콩 영화의 영화 스태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놀라웠게도. 왜 성룡 영화 막 팍팍팍팍 이렇게 있잖아요. 그 스턴트맨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영화에서 막 무지막지한 아크로바틱 있잖아요. 팍팍팍 때리고 그거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액션 연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영화에서 이런 무슨 홍콩 무술이 있어가지고 그게 영화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홍콩 무술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게 홍콩에 이게 쿵푸 있잖아요. 홍콩의 쿵푸의 전통이 이어진 게 홍콩 영화가 아니에요. 홍콩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이 아크로바틱한 이 액션 연출은 한국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정창화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홍콩 영화 중에 성룡이라는 사람 알아요? 영화배우? 이 사람이랑 절친이에요. 베프예요. 성룡의 모든 그런 액션 연출을 도와준 사람이 정창하 씨예요. 그래서 8, 90년대에 영웅보색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게 거기 한국 사람이 나서 이 얘기 몰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헐리우드는 그냥 한국 영화 시장도 다른 유럽이나 다른 영화 시장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국 그런 영화. 영국 영화도 없어요 이제. 영국 영화도 네. 홍콩 80년대 홍콩 영국 영화 알고 있는. 아 대신 영국은 박이나 전 같은 검열은 하진 않았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 갔다. 그랬는데 90년대가 넘어서고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나라의 영화 붐이 일어났고 그게 다시 본 같은 감독을 만들면서 한국 영화 점유율이 50%가 넘어섰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전 세계 유일한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 때문에 망했다가 다시 일어선 유일한 시장이 한국 시장이에요. 이게 왜 헐리우드를 위협하냐면 그럼 이건 다른 나라 영화들에 대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지금 영화 점유율이 10% 20%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잘만 하면 한국처럼 할 수 있다.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한국은 코로나뿐 아니라 이런 문화시장 측면에서도 전 세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헐리우드가 한국을 가장 감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압박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화 시장이에요. 영화 시장에 대해서 헐리우드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억지 요구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한국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무리 미국이 압박해도 솔직히 있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재밌는 거 있지.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 중에 쓰레기 많죠. 있잖아. 와, 저 돈 쳐들어가도 저렇게 못 만들어. 이런 거 있잖아. 분명 있잖아. 그리고 사실 요즘 한국 영화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잖아.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의 힘이에요. 이게 아무리 애들이 돈을 쳐발라도요. 그 이기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기생충에서 왜 그거 그 최우식이 연대 졸업장 그 위조하잖아요. 위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 뭐냐면 송강호의 대사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대사 할 때 그 대사 딱 들으면은 뭔가 딱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 봐라. 그게 뭐냐면 송강호라는 배우가 그 송강호의 그 억양으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 뉘앙스의 재미는 오직 누구밖에 못 느껴요? 이건 한국인밖에 못 느껴요. 그 송강호가 대사를 딱 했을 때 그 보고 와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해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건 누구밖에 못 느껴요? 한국 사람밖에 못. 이거는 헐리우드가 1조짜리 영화를 만들어도 그 뉘앙스를 영화에 넣어 못 넣어? 못 넣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나라는 못 하나 봐요.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아카데미가 한국을 계속 견제하다가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봉한테도 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왜? 이제 전 세계의 트렌드가 한국 영화로 트렌드가 이동을 하는데 헐리우드가 그 트렌드에서 빠져 있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봉한테 감독상과 작품상을 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뭔가 국뽕이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이건 국뽕이 아니고요. 팩트예요. 팩트. 알겠죠? 파이팅 걸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나중에 잡을 잡을 때 예를 들면 뭐 공대나 자연대를 갈 수 있죠. 그럼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의사가 될 수도 있죠. 뭐 의사가 되면 이건 됐고요. 근데 사업을 한다, 회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사실은 뭐 삼성, LG 이런 데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근데 어디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공학부 나와서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나와서 삼성, LG, 현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박사학위 해도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까지 하면 이런 데 이제 과장으로 입사가 되거든요. 스카우트. 네, 스카우트가 되고 입사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이런 데 앞으로 들어가 보라고요. 아니면은 이거 이런 데 입사해 보라고요. 이런 데 입사해 보라고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M이나 YG나 하이브는 누구? BTS. 아이문적인데. BTS. 빅히트에서 바뀌었어요? 네, BTS 소속사가 이렇게 하이브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미국이랑 미국 법인이랑 합쳐지면서 미국 그 엔터테인먼트사랑 이제 그 M&A가 됐어요. 그래서 하이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이브, YG, SM 이런 데 취직해 보라고요. 이런 데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하고 이런 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경영학.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예를 들면 공대를 가면 뭘 배운다고 했죠? 공대를 가면 공수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공수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요. 여기다가 전자 개념을 넣으면 전자 제품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계를 넣으면 이 공수에다가 넣으면 기계공학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BTS를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예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들이 저런 엔터테인먼트사에 입사를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BTS나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뭐 요즘은 그런 데가 없지만 예를 들면 뭐 남미도 엄청 예를 들면 남미라고 하자. 그럼 남미 시장이 아직 뚫리지가 않았지만 여기 조금 투자를 해서 여기서 공연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연예 신입생을 뽑아서 우리가 거기서 법인을 만들어서 한번 길러보자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있겠죠. 그럼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이 앞으로 미래에 산출될 이익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수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했을 때 이 득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앞으로 프로세싱 반도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것으로 시장을 진입했을 때 어떤 비용과 미래에 대한 득에 대한 리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삼성, LG 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경영대에 가서 이 공학적인 툴을 배운 다음 그거를 나중에 연예 비즈니스 쪽으로 한번 가보라 이런 말이에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이브, YG, SM 같은 연예 비즈니스사들은요. 우리나라 연예 비즈니스사들은 삼성보다 더 큰 회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삼성 연매출 얼마죠? 450조거든요. 근데 앞으로 연예 비즈니스 쪽에서 1000조 이상의 그 뭐냐면 수익이 올라갈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에서 더 큰 기회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삼성 휴대전화 팔아도 돈 벌지만 BTS 공연해도 돈 벌 수 있잖아요. 그 수익 모델을 창출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고액의 연봉을 받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면은 최린이한테 제이홉이 결제받으러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이홉이 계속 노래하고 춤추고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걔들이 이제 이사가 될 거고 걔들도 기획안을 내겠죠. 그럼 리포트 써가지고 기획안 써가지고 이제 만약에 최린이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있다. 뭐 이렇게 경영 사장으로 있다. 그러면 결제 라인상 결제 받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 하면서 이제 결제 받으러 오는 거야. 어때? 최린 어때? 좋아요. 좋지? 저기 성빈 제니 알아요? 블랙핑크?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알지. 아 몰라요? 박동생. 그래 아, 그래 박동생 그래. 좋아하는 준호 제니 알아요? 네. 제니가 결제하러 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부담. 진짜. 아, 나 진짜. 하여튼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됐다. 선생님, 어, 네이버 카카오톡에 19점 날라갔다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게 지금 하는 이런 얘기는 단기적인 등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등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흐름이에요. 거대한 흐름. 무슨 말 알겠죠? 한국인이 만들어낸 문화 상품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정말 지배할 거예요. 지배. 아마 헐리우드도 집어삼킬 거예요.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어벤져스를 못 만드는 게 아니죠. 지금 헐리우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한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뭐가 없을 뿐? 자본이 좀 없을 뿐이에요. 자본. 자본.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쌓이면 한국에서 어벤져스 같은 영화가 더 대단한 영화가 나온다니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미래가 올 것이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54분요? 네. 마무리 잠깐 합시다. 그거 요 강의 들어온 거 다 보세요. 사실 오늘 한 것도 강의에 다 있어야겠죠? 네. 자, 그 다음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준다. 6. 여섯 번째는 바로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입니다. 자,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선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있었죠. K는 EME 루트 H바의 제곱. 여기 있었죠? 이게 원래 그 치환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치환된 값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뭐였냐면요. L분의 N 파이가 된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였죠? 바로 경계 조건. 기억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결국 얘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2me h 제곱 곱하기 4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L 제곱 N 제곱 파이 제곱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파이 약분이 되고 O 여기에 E 얘가 뭐죠? 이게 뭐였어요? 뭐라고요? 정말? 이게 뭐였죠? 맨 처음 필기를 한번 보세요. 슈레딩거 방정식 하면서 맨 처음 필기 보세요. 이가 뭐예요?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 아니에요. 무슨 에너지라고요? 역학적 에너지. 아까 슈레딩거 방정식 풀이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준호야, 알겠죠? 위치 에너지 아니야.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쟤를 풀어내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8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n이라고 하는 짜잔 경계 조건을 편의상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n은 값이 뭐예요? 1, 2, 3의 자연수를 갖는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해볼 게 이거와 관련해서 바로 요겁니다.
저 입자에 대해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구했지만 저 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그 입자의 물질파가 지금의 박스 내에서 정상파를 이루는구나. 보이세요? 요게 억수로 벅수로 중요합니다. 보이죠? 보이죠? 요 논리가 저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바로 동영상 강의에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 자료를 토대로 동영상 강의를 꼭 봐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요거 꼭 봐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이거 있으니까 꼭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곧 추석 시즌이 오죠. 추석 시즌 관련해서 또 자료가 많이 나갈 테니까 그냥 하여튼 뭐 지금 준 것도 다 못 봤죠, 사실. 네, 그것도 없고. 네.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최대한 봐주시기 바래요. 아, 속도가 없고. 하여튼 그렇다. 이 전화기 가져가면 안 돼요? 전화기 가져가면 안 돼요?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몰래 가져갈 수 있다고요? 몰래 불법이에요. 들어갈 수 잘못 잘못 걸리면 선도가 걸리면 뭐 한다고? 잘못 걸리면 선도라는. 다섯 번 손들면 돼요. 아, 선도부 간다고요? 아, 5번 걸리면 제약이야. 한 번이면 보낼 수 손도 다섯 번 돼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우선 그 이 양자역학 이쪽은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뭐시고 자시고 간에 싸그리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학습지 주잖아요. 거기 선생님이 언급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싸그리 외워야 돼요.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죠? 네.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외워져요? 배울 때요. 5번씩 써요. 5번씩 써서 줄줄줄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얘로 생각을 안 하고 쓰면 안 외우지는. 그러니까 수업에 들었던 내용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예.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 외우시는 게 우선이고, 사실은 그 이해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학교 교재를 그렇게 우선 좀 활용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강의다 봐라. 알겠죠? 오케이. 아, 오늘 완전하게 그냥 조용히 사업 같은데. 어떤 거요?